고속도로에 올라 카오디오를 켰다. 일거리가 생겨 보름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가는 길이다. 마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문득 11세기 중국에서 문명을 꽃피웠던 남송이 생각났다. 나는 중국 역사에서 남송이 제일 마음에 든다. 그 까닭은 동아시아 고대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던 나라가 남송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는 왕건이 삼국을 통일할 무렵 송나라가 새롭게 중국을 통일하고 무인 정치에서 문치주의로 정치를 하면서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후대의 역사는 북송이라 기록하고 부른다. 그러나 북방의 세력이 커지면서 물을 등한시했던 북송은 금에 멸망하고 송나라의 왕족 한 명이 항주로 남하해 송나라를 다시 재건했다. 이름하여 후대의 역사는 이를 남송이라 기록하고 부른다. 내가 알기로는 남송시대가 중국 고대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운 시기인데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고 화약을 만들어 폭죽을 터뜨렸으며 세계 최초로 종이 화폐를 사용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나침반의 발명으로 해상무역이 발전하였으며 시문학과 경극 등의 서민문화가 발달한 시기이다. 그 당시로는 얼마나 서민들의 삶이 평화로웠을까. 이때 북송을 멸망시킨 금이 다시 남하하여 남송을 침략하였는데 북송처럼 문치를 중시했던 남송은 패전을 거듭하며 황제가 피난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선 선조 때 이순신처럼 당시 남송에도 혜성같이 나타난 악비라는 장수가 있었다. 악비가 승전을 거듭하면서 남송은 다시 사기가 올라갔고 당시 패망했던 북송의 땅까지 거의 회복했었다. 어느 나라 역사든 당파가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남송의 조정에서도 악비를 중심으로 남송의 안위를 위해 금을 계속 정벌해야 한다는 주전파와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평화파의 주장은 이제 나라를 회복했으니 전쟁의 국력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을 살피자라는 것이고 주전파의 주장은 지금 금을 멸하지 않으면 또다시 남송의 위협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순간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달리하였다. 황제는 평화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해를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김해는 금과 내통하면서 금과 평화조약 같은 강화를 맺어 종전을 하게 된다. 그런데 남송을 침략했던 금은 거짓으로 평화를 주장하며 뇌물로 김해를 매수한 후 악비가 있는 한은 두 나라 간의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황제 몰래 금과 내통하던 김해는 결국 금의 바람대로 악비를 모함하여 처단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평화파에 대적할 수 있는 무인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렸다. 그 후 거짓 평화를 내세우던 금은 다시 군세를 키워 남송을 침공하였는데 이때 남송은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찬란한 문화를 뒤로한 채 북방 오랑캐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말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추미애 장관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니 검언유착이니 하면서 모함을 해서라도 삼권 분립의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 궁금해진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군부 독재 정부의 정치적 폭거가 있을 때마다 문학에서는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순환론을 많이 인용하던 시기가 있었다. 문명순환론의 내용인즉 한 문명이 절정에서 쇠퇴로 이어질 때에는 홍수, 가뭄, 인구 증가 등 자연 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빈부의 격차, 도덕적 타락, 지도계층의 지도력 상실 등 사회 환경의 격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들 무시하고 네 멋대로 하면 토인비가 그러는데 망한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점잖게 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군부 독재가 이젠 저만치 멀리 갔는데도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떠올려야 할까? 얼마 전 임대업자들의 시위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자를 만들어 놓고 문통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는 반정부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남송이 패망한 지 10세기가 지난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다. 아마 중국 관광을 가서 항주 민속촌을 가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지금도 항주에 관광을 가면 김해와 악비의 동상을 볼 수가 있는데 관광객들은 김해의 동상 앞을 지날 때마다 누구나 약속이나 한 듯 침을 뱉는다. 제발 침을 뱉지 마세요라는 글귀가 그 앞에 써져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포퓰리즘이니 전체주의니 고려연방제니 그런 어려운 말은 아직 가슴에 잘 와닿지 않지만 왜 정부는 중국인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부동산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에게만 규제를 가하는 걸까?
어릴 적에 우리 집에는 울타리 밖에만 나가면 꼬리를 내리고 짖지도 못하다가 울타리 안에만 들어오면 요란하게 짖어대던 누렁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누렁이처럼 현 정부는 뭐가 무서워서 외국에는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할까. 건설 일을 하는 나에게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는데 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어든다면 어쩌면 나도 침 뱉을 장소 하나쯤 따로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